안녕하세요. 저는 부경진입니다. 소개를 하시다시피 서울대에서 지금 개건 교수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신재생 현황률, 이거 좀 스크린 좀 적네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우리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부분은 좀 생략을 좀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세세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버뷰를 보면서 이제 도대체 이 신재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3020 있죠? 그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3020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게 과연 올바른 그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강의할 때마다 이거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다 지워버리십시오. 뭘까요, 이게? 싱콜. 네? 싱콜. 싱콜이요? 무슨 싱콜일까요? 어디 읽은 것 같아요, 여기가? 도로면 다 알죠. 도로가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 얼굴들이 보니까 어딘 것 같아요? 아일랜드는 아니고, 러시아. 시베리아. 시베리아가 원래 동토대였잖아요. 동토대.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퍼마프로스라는 말 쓰거든요. 영구 동토대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글로벌 워밍, 지구가 온난화되고 시작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냥 그대로 얼어 있어요. 근데 여름 되니까 약간 이제 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게 이제 첫 해는 이제 안 일어나는데, 그 일은 계속되니까 이게 이제, 얼음이 밖에 있던 것이 녹으면서 이제 싱크 홀이 생긴 거죠. 여기 이제 좀 남아있죠, 이게. 남아있는데 저것도 언젠간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싱크 한 뿐일까요? 또 다른 싱크홀도 많이 생기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베리아나 어떤 데 보면 갑자기 무슨 호수가 생기고 싱크홀이 생기고 보셨죠? 그게 이제 이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소규모고 이게 언젠가는 이제 도로도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제 세워놨던 그 연립주택들이 좀 미숙 같은 아파트먼트 그것들도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얘들은 이제 뭐가 뭔지 좀 보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현상인데, 등산가가 갑자기 이게 생기니까 이상하다. 깊이가 한 100m 이상 되죠. 길이가 한 4, 50m 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내려가서 좀 밝혀보려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거 보여주면은, 이건 또, 1940년도에 어떤 등산가가 사진기를 들고 와서 이제 찍었어요. 이게 높이가 한 7,00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40년대는 상당히 이제 0.2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빙하가 있었죠. 그 다음에 1982년도 좀 자기 아들쯤이 되는가 해서 가서 찍었을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봤더니 한 반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건 손자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자가 갔는데 또 반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도 나이가 좀 들어가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없어졌죠. 이거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야, 이거 여름에 찍은 거, 이거 겨울에 찍은 거 여름에 찍어가지고 무슨 사기치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름에 찍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건 좀 더 극적이죠. 보시면은, 아르헨티나, 1928년도에 웁살라 글레이셔라고 파타고니아 산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전에 1928년도 이 정도였었어요, 이렇게. 글레이셔. 그러니까 빙하가 쫙 깔려있죠. 멋있죠? 스키도 참 맛있겠죠. 스키 타고 다니면. 근데 이제 2004년도 되니까 깨끗하게 녹아가지고 호수가 생겼어요. 보기에는 이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제 차이가 여기서는 지구가 온난화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온난화가 일어났고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극적으로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좀 조심하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그 인터넷에 나온 건데 뭐 한 번 쓰는데 뭐 한 20% 나오다고 해서 모르게 썼다 그래 지금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하느님, 예? 이게 지구가 병들었죠. 그래서 누가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You are running a fever. 해서 이제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있다. 감기가 됐다는 얘기죠. Take two 아스피린을 2개. 그리고 lay off the carbon dioxide, CO2를 빨리 배출을 시켜라. 그래야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주고 있죠. 예방책 주고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뭐 뭣도 모르고 지금 얼굴 찡그리고 있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파리 협정이 하나의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하나의 전기를 이뤘죠. 파리 협정 아시죠? 네? 이 컵21 해가지고 그때 2015년대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그리먼트 자꾸 영어가 나오네. 영어만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신기후 체제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후 체제로. 지금까지의 그 도쿄 프로토콜을 도쿄 의정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관련돼가지고 왜 신재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차, 4차에 이제 맡아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4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FIT 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RP는 뭐 다른 거고, RPS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양반 아시죠? 몇 년 전만 해도 말이 많았던, 예?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 컵21 컨퍼런스 파리에서 해가지고 참가국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매년 회의를. 그래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의장으로서 이제 크게 뭐 부각이 됐죠. 요거 이제 유튜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후 체제라는 게 뭐냐.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2015년 11월에 열렸고, 그 성과가 파리 협정, 파리 어그리먼트를 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니고시에이션 협상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게다. 그다음 야심찬 어떤 미래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제가 봤을 때는 늦출지 안 늦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늦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GHG는 아시죠?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차지하는, 또 우연히 또 맞아 떨어졌어요. 55개국이 모여서 발효된 것이다. 옛날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버려버리고 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또 주도하게. 이게 개도국을 대표해서는 이제 중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선진국을 대표해서는 미국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게 되니까 비로소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각 국가마다 자기들이 어떻게 CO2를 줄이겠다, 지구 온난화 가스를 줄이겠다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해요. UNFCC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가 자발적으로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것을 이제 계획서에 넣는 거죠. 그것을 처음에는 intended라는 말을 써서 의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인 것이 없죠. 근데 이게 강제적인 것을 변해버렸어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자기들 몇 년도까지, 뭐 2030년도, 뭐 50년도까지, 뭐 1990년도를 기준해서 또는 2000년도를 기준해가지고 한 20%, 30% 줄이겠다고 이제 내놓는 거죠, 계획서를.
그래서 2100년도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 2도씨까지 낮추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도씨도 모자라다. 1.5도씨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승만 폭만 허용되지 그 이상 올라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제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기후변화에는 두 가지 대응책이 있어요. 하나는 기후변화는 어차피 옵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는데 그것을 늦추는다는 얘기죠. 그걸 미티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미티게이션. 예? 근데 어댑테이션이 있어요. 어차피 오니까 그것에 적응을 시켜야 된다. 예? 어차피 오는 것에 대해서 뭐 물이 막 바다 물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섬나라들 빠져버리거든 밑에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그래서 기후 변화에 적응. 그다음에 기후 미티게이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데 CO2를 낮추는 기술들. 그것이 이제 개도국에서는 안 가지고 있죠. 돈이 없어서 개발 못 해가지고 기술도 없고. 그럼 그것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이전을 시켜달라.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해달라. 돈 달라. 근데 선진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돈이 10억 원이 가면은 80억 원은 전부 인마이 포켓이요. 제가 이제 카메룬이 아프리카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래 20%만 써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해방 막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박정희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그게 좀 바꿔졌다는데 박정희 시대 또 뭐 한 20%는 넣고 80% 썼다는 이야기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달라는 이야기고. 근데 돈을 주려면은 확실하게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니네들이 100을 줬으면은 최소한도 8, 90%는 쓰고 나머지 5 내지 10% 인마이 포켓을 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투명성. 그 다음에 이 돈과 기술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근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동안에 뭐 해본 적이 없잖아요. 능력 배양시키자. 영어로는 카패시티 빌딩인데 이 5가지가 보장이 되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만이 돈을 주거나 기술을 줘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이야기하는 NDC 이것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국가의 자발적 기회인데 1992년도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눈 것이 개도국들이 불만이 많아요. 선진국들은 니들 뭐라 그동안에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싼 석탄하고 석유가스 써가지고 다 배출체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똑같이 하라고 하는데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선진국에 갔다는 길을 우리 간다. 너희들이 돈과 기술을 안 주면 그렇게 배째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 환경적 상황,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도 서로 다르고, 그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책임을 지고 해나가자. 그러니까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무실했죠. 이렇게 나와야 별볼이 없다는 거. 근데 그 뒤에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서겠다. 그래서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2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후 변화 협상도 되고, 그 다음에 CO2 낮추는 것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사적 문건이 이게 이제 모든 참여국, 미국과 중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하게 돼가지고 전 지구적인 시스템 마련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토 프로토콜을 봤습니다.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다 의논하고 나서 니들 해. 그렇게 했거든요. 하향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텀하고 그렇지. 상향식으로 각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적 기여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 도와주는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기술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자 하는 식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안 지켜도 별로 없었어요. 선진국들은 뭐 열 몇 개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들만 모여가지고 됐는데 아시죠? 유럽의 국가들은 서로 이제 지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구라는 게 선진국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개도국들이 더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안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킨다고 약속해 놓고는 나중에 나 몰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구속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뭔 거니? 니네들이 물건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이 그렇죠. 다른 나라 팔면은, 이걸 지키자는 얘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규범. 스탠다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요즘 계속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라. 아,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개도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그게 뭐, 가능하냐는데 가능합니다, 그게. 이게 WTO가 있기 때문에. 쌍문 협정이나 또는 다자간 협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